네, 태풍 흰남노는 오늘 아침에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흰남노의 현재 위치와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지금이 한 8시 다가가니까 네. 예상대로 이제 뭐 진행을 했는데요. 네. 태풍에 가지고 있는 강한 바람, 많은 비, 뭐 예상했던 만큼 내렸습니다. 그 한라산 부근에는 지난 3일간 강수량이 한 940mm. 그 태풍 하나 오면 그 정도 되죠. 지리산 부근이 한 340mm. 근데 이제 이 서울, 경기, 제주도, 전라도 이쪽은 이제 완전히 구름이 거쳤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는 그쳤더라도 태풍의 그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의 바람은 강한데 네. 분명한 건 지금 내륙 입장에서는 이 시간 이후는 태풍이 점점 힘을 잃고 쇠퇴하는 단계고 강원도 동해안과 경상도 동해안 그다음에 아까 울산 밖 빠져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강풍 반경권에 가까이 있는 쪽들이 강원도 동해안, 경상도 동해안이거든요. 울릉도 독도는 태풍을 지금 맞이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은 계속 그 예고했던 그런 정도의 어떤 강한 바람들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태풍의 일생 중에서 이제 그 피크는 어젯밤 다 지났고 네. 그 쇠퇴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끝 마무리가 이제 동해상으로 지나면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하여간 태풍이 금방 바람이 잔잔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태풍이 흔들어 놓은 그 거대한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건 하루 이틀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그 비는 그치더라도 바람의 존재는 있을 것이니까 다행스러운 건 그 철저한 대비 끝에 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뭐 그 어떤 만조에 의한 침수 이런 거는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아마 피해가 파악이 될 텐데 네. 통상 이 정도의 태풍이 오는 것 치고는 그렇게 그 뉴스에서 보는 게 뭐 별 그렇게 하여튼 큰 피해가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다 이런 건가요? 그게 참 예. 다행이고요. 예. 자, 태풍이 오면서 계속 강하다,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뭐냐면 반경 400km의 태풍에 그 영향권에서 전부 막 비가 쏟아붓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어딘가 많은 비가 온다 이런 경고들이었으니까 네. 예. 뭐 기록이 안 깨졌네. 어. 그 기록 깨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근데 보니까요. 지금 들어온 소식이 오전 오늘 7시 반쯤에 30분쯤 전인데 네. 포스코 포항 제철소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철소 안에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났다는데 이게 태풍의 뭐 비바람 뭐 그런 영향으로 생긴 건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예. 뭐 어떤 그 태풍 강풍으로 전선이 뭐 끊어져서 그런 건지. 예. 하여튼 비 오는 속에서 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례적인 상황인데 태풍이 지나간 상황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제철소 안에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났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원인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며칠간 흰남노가 역대급 위력이다. 정말 네, 지금까지 네, 보지 네. 못했던 강력한 태풍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뭐,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예상이 맞았다고 볼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기록을 뭐 깨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적이면 안 되고요. 자, 그 정도 급의 태풍이 온다. 그러면 나타날지 모른다. 그걸 뛰어넘을지 모른다. 지난 8월 8일 그 비가 온다고 많은 비 온다고 예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한 1시간에 141mm의 비가 내렸거든요. 관악구 정도. 그런 식의 이제 예상치 못한 값들이 이 자연현상 속에서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제, 피해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뭐 지금 와서 아니 역대급이라더니 왜 역대급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럼요. 네. 그런 위력을 가지고 이제 예.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난 그 여름철 폭우처럼 예를 들면 한 50에서 100mm 정도 1시간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141mm 비가 오거든요. 이번 태풍으로 그 매미가 기록했던 초속 60m 이 정도의 바람이 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네. 통영 매물도에서
초속 43m. 초속 43m도 어마어마한 바람이거든요. 네, 이거 어느 정도입니까? 그 정도 바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그 달리는 그 기차가 측면에서 제대로 맞으면 뒤집어질 수 있는 정도. 자동차가 그 과속으로 달리다가 그런 바람을 맞으면 뭐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한 바람을. 그 뭐 차 반절만한 크기 바윗돌이 그냥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그런 정도의 바람이니까 하여간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많이 없었으면 크게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풍이 이제 울산 앞바다 빠져서 동쪽으로 지금 가는 방향으로 했잖아요. 네, 동해안 네. 쪽으로요. 네, 네. 그러면 동해나 뭐 포항 이쪽에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네, 네.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시간상으로는 앞으로 한 서너 시간 예. 될 것 같고요. 그 힘을 더해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단계에서 안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지역들이 울릉도, 독도, 네. 그 동해안이고요. 지금 기록했던 그런 바람보다는 좀 그걸 뛰어넘지는 못할 겁니다. 아까 말한 통영 매물도라는 데서 초속 43.1m 관측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자, 동해안에서 그 정도 바람이 다만 바다 주변에 거칠 게 없는 울릉도에서는 그거에 맞먹는 정도의 강한 바람이 관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울릉도 계시는 분들 지금 바짝 긴장했고 아마 울릉도는 배를 온다고 하니까 전부 거기 있으면 큰일 나니까 다 열 몇 시간씩 달려서 뺐다고 그래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대비만이 네. 피해를 줄이는 경우인데 앞으로 울릉도 그다음에 울산 막 빠져나갔으니까 그 강원도 동해안 경상도 동해안 지역이 네. 지금으로부터 한 두세 시간이 최대 고비가 될 것 같고 내륙 지방은 그 피크는 지나갔고 네. 이제 개인은 과정이고 바람도 잦아드는 과정이지만 역시 어떤 끝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바람들은 내륙 쪽에서도 나타나는데 바람이 균질되게 전국에서 똑같이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디는 좀 강하고 어디는 약하고 이런 식의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강원도, 동해안 이쪽은 지금도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 절대 긴장의 끈을 놓거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도, 동해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태풍이 보통 한반도로 북상을 하다가 뭐 강력이 그 강도가 약해졌다, 네, 네. 소멸했다, 뭐 이런 뉴스도 저희가 봐서 네. 이번 흰남노도 제발 좀 약해져라, 네. 소멸해라 이렇게 네, 바라기도 네, 했는데 한반도로 북상을 하면서 굉장히 강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태풍이 통상적인 태풍 진로와 통상적인 태풍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그런 특징적인 게 있거든요. 이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태풍이 이런 식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태풍이 원래 저희도에서 발생을 합니다. 북위 한 15도에서 20도, 따뜻한 한 26.5도 이상의 되는 바닷물에서 발생을 해서 통상 필리핀이나 대만을 향해서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북위 한 30도 시점 그 부근에서 전향을 해서 일본으로 가거나 우리 남해 대한해협으로 가거나 또는 제주도 상륙해서 남해안 이번처럼 상륙하거나 아니면 서해로 진출해서 서울 경기 관통을 하거나 이런 진로를 보이는데 이 거꾸로 고위도에서 상당히 높은 위도에서 발생을 해서 거꾸로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자, 그 내려가는 3, 4일 동안에 해수면 온도가 31도가량 되는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에너지를 잔뜩 머금었고 또 방향을 바꾼 뒤에 일시 정체하면서 약해진 면이 있었지만 다시 또 힘을 얻어서 제주도까지 북상을 했는데 이러한 진로면에서 이제 좀 특이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면서 그런 원인 때문에 이게 태풍 매미급이다. 태풍 사라급이다.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나타났던 그런 갑들을 비교를 해서 경고를 했었던 것이죠. 이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의 힘은 다 나타났다고 보고 절대 기록 못 겠다고 막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죠. 그런데 이 대표 불출석을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이 대표는 이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곧 서면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여기서 그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은 개인으로서 불출석한 게 아니라 당 대표로서 중지를 모아서 불출석의 뜻을 의원들이 결정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불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예. 네, 계속해서 저희는 이어가죠. 대담 예. 이어가겠습니다. 네, 가을에 좀 이렇게 네. 지금 네. 9월이잖아요. 네. 가을에 태풍이 이렇게 흰남노 강력한 태풍이 왔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또 큰 피해를 줬던 네. 루사, 매미도 다 가을에 네,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가을 태풍이 위험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이제 달력상으로 6, 7, 8을 여름이라고 그러고 예. 9, 10, 11을 가을이라고 하는데 네. 가을이 제 태풍이 왔죠. 예. 7, 8월은 우리나라 상하층 간에 그냥 더운 공기로 덮여 있는 때가 여름이죠. 네. 그럴 때 태풍이 뜨거운 열덩어리가 더운 공기가 있는 한반도로 들어오는 거하고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 상층으로 찬 공기가 덮이게 됩니다. 찬 성질의 공기가 덮여서 아침 저녁 선선하잖아요. 예. 이때 지금과 같은 태풍 열덩어리가 이제 오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아주 상반되는 공기가 만나게 되면 예.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더 비구름이 발달해서 많은 비가 내리거든요. 네. 자, 그런 태풍들이 가을 태풍이었고 태풍 사라, 태풍 매미들, 가을 태풍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더 많은 여름 태풍도 절대 여름 태풍은 약하고 가을 태풍이 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런 그 조건들이 더 많은 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 속에 들어가는 게 가을이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네. 더 아깝고 피해가 더 큰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을 태풍이 더 무섭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네. 여름 태풍도 무섭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흰남노는 빠져나갔다고 네. 하면 예, 네.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네. 네. 그래서 흰남노가 이제 오늘 오후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이 이제 울릉도 독도에서 멀어지는 건 이제 오후가 될 텐데 네네. 그러면 이제 태풍이 이제 힘을 초속 17m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태풍의 일생을 마감하는 예. 거거든요. 아마 오늘 중으로 그럴 것 같고요. 이러면 12번이 이제 다음 그러니까요. 태풍인데 네. 근데 12번 번호 탄 태풍은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어떤 그 수준에 맞아야 번호를 부여하거든요. 네네. 그게 수준이 초속 17m 이상의 바람.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중심이 초속 50m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 17m 이상이면 태풍을 이름을 붙여주는데 네. 50m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고 그걸 앞두고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까? 예. 그 12번 태풍 번호 부여 받으면 이제 올 텐데 지금 아직 번호 받은 건 없지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용돌이들은 보이거든요. 예. 그 태풍 발생 구역에서 그래서 12호 태풍도 분명히 발생할 테고 통상 태풍이 1년에 한 26개 정도 발생을 하는데 11개면 아직 그러네요. 올해 비교적 적게 발생했죠. 네. 근데 11월, 12월에도 저 남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못 올 따름이지 태풍은 아. 1월에도 발생을 합니다. 아. 이제 그런 총 개수가 이제 26, 7개인데 그 중에 4개 정도가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런데 7월 달에 잘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을 안 줘서 그렇지 3개가 벌써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고 이번 9월에 1개, 8월에는 태풍이 영향 준 태풍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개. 그러면 올해 정량을 채웠으니까 더 이상 안 오냐?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 앞으로 한 10월 초까지 한두 개 정도의 태풍은 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저는 이번에 엄청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이 태풍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언론부터 시작해서 네. 일심 단결해서 대비하는 걸 보고 확실히 나라가 달라졌고 국격이 달라졌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컸군요. 그럼. 컸고 인명피해 보고가 된 게 아직 없지요. 한 건은 오늘 네, 나왔습니다. 한 건은 예, 나왔으니까 예. 네. 저는 제로 되기를 바랬는데 하여간
그 정도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태풍이 확실히 예전보다 더 세지고 세져서-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로 원래 더웠던 여름이 더 더워졌어요. 네. 막 폭염 일수, 열대 일수를 보면 그렇습니다. 태풍이 1년 전체에 발생하는 태풍의 기후 변화로 늘어나는 추세는 그런 조짐은 없는데 거의 비슷한데 이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 때 그러면 북이 30도를 넘거든요. 태풍으로서는 그 마지노선 그러니까 추운 지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기후 변화로 최근 들어서 그 2003년 매미가 뭐 20년 전이지만 그렇게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태풍의 강도가 강한 태풍이 자주 오고 있어요. 네.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에 관한 한 변화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기후 변화 문제는 올해 유럽, 미국, 중국, 뭐 파키스탄, 인도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시도 그런 난리 속에서 폭우를 맞았고 남부 지방은 극단적인 또 폭염을 맞았고 올해 이번 또 11호 태풍이 강하게 왔는데 뭐 그런 접근들 이런 그 전 세계 복잡한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고 있는 추세다. 예.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늘고 있냐, 왜 생겼냐? 결국 우리가 석탄, 석유를 많이 사용해서 네. 대기 온실가스를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또 지난 8월 폭우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뭐를 바꿀 것이냐? 환경을 역시 보호를 해서 네. 네. 기후 변화의 어떤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춰야 되겠다. 이건 우리들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할 거는 국민이 하고 국가가 할 건 국가가 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서 해야 될 인류가 해야 될 건 하고 해서 예. 저는 이런 그 극한적인 그 기상 현상을 볼 때마다 예. 이게 그런 거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전 그런 인류가 거기에 대응할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기후 변화가 아니라 이제 기후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번에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뭐 하나로 다 이 태풍에 대비하는 그런 보도 자료도 많이 내고 네네. 뉴스도 많이 하고 그런 영향이 컸다 이런 말씀이 좀 귀담아 들리게 피해 되네요. 규모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피해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인데 확실히 아직 조사는 안 됐지만 네. 놀라울 정도로 엄청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모래주머니라고 네, 하죠. 네. 그거를 이제 그런 상가 것까지 앞에 다, 네. 두시고 덕분에 이제 좀 네, 재산 피해를 덜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 태풍 흰남노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